안녕하세요. 하우스업입니다. 부동산 임대차법이 내년부터 좀 바뀌어요. 중요한 부분을 요약을 해봤어요. 법을 우리가 알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대응을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. 선순위 임차인 정보에 대한 확인권이 신설이 된다고 합니다. 현재는 이 동의를 받지 않으면 또는 동의를 받지 못하면 이 임차인 정보 확인을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. 새로 바뀌는 법에서는 임대인이 임대차 정보의 확인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거죠.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입니다.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강조를 한 적이 있어요. 현재는 체납한 세금에 대해서 임대인이 알려주지 않는 이상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거든요. 바뀌는 법에서는 임대인에게 납세 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임차인의 권한이 생기는 거예요. 엄청나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지금 납세 증명서라는 거는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얘기하는 건데요. 이거는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해요. 그러면 납세 증명서를 언제 기준으로 발급을 해달라고 해야 되냐면 원칙적으로는 요구를 받은 날 이후에 발급된 거여야 사실은 효과가 있어요. 근데 예외적으로 만약에 임차인이 동의를 한다면, 그러니까 뭐 임대인의 어느 정도 정보를 알거나 아니면은 뭐 일요일이라든지 이럴 때라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럴 때는 임차인이 동의하면 그 이전에 발급된 것도 제시를 해도 된다. 이런 내용입니다. 자,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를 했는데 임대인이 제시를 할 수 없거나 제시하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. 그럴 때는 임차인이 직접 과세관청에 체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임대인이 동의를 하면 됩니다. 동의를 함으로써 제시 의무를 대신할 수 있는 거예요. 다만 임대인이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부가 가능해요. 그럼 거부하면 못 받느냐? 그건 아니죠. 이럴 때는 임차인한테 제출을 하는 게 아니라 제시만 하도록 그렇게 예외 규정을 둔 겁니다. 다음은 소액 임차인의 범위 및 최우선 변제금 상향 조정 결과를 말씀을 드릴게요. 이것도 내년에 이제 바뀌는 법에 포함이 된 내용인데 기존에는 1호, 2호, 3호, 4호로 나눠서 각 지역별로 나눴었거든요. 금액을 상향 조정을 했어요. 이 우선 변제 받을 임차인의 범위 자격을 각각 1,500만 원을 상향을 했어요. 예를 들면 1억 5천만 원이었던 것이 1억 6,500만 원이 되는 거죠. 이렇게 임차인의 범위를 상향을 하면서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도 500만 원을 각각 인상을 했어요. 5천만 원이었던 것이 5,500만 원, 4,300만 원이었던 것이 4,800만 원.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이 어느 정도 해소가 만족스러울 만큼 되지는 않겠죠. 그러나 어찌됐든 임차인의 구제 받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을 상향을 해줬다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. 다음에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라는 것이 있는데 그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가 일부 개정이 돼요. 그 바뀌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.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는 임대주택으로 신고가 돼 있는 임대사업자라면 의무적으로 이 계약서를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. 우선은 임차인이 전입신고하기로 한 다음 날까지 임대인이 담보권 설정 불가 조항을 넣도록 그렇게 바꿨어요. 만약에 이걸 위반했을 때는 임차인에게 해제 또는 해지권과 손해배상권이 인정되는 그러한 점을 명시한 특약사항을 추가하도록 되어 있어요. 그 특약사항을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 주택을 인도받은 임차인은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주민등록, 전입신고와 주택임대차 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기로 한다 이 말이죠. 그렇게 하고 임대인은 위 약정일자의 다음 날까지는 임차주택에 대해서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라는 걸 명시하도록 특약사항으로 들어와 있어요. 임대인이 위 특약에 위반해서 임차주택의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고요.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위 특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
배상하여야 한다는 의무 조항으로 들어오는 겁니다. 요 특약사항을 명시를 꼭 하도록 했고, 이 특약사항을 잘 관심 깊게 보셔서 꼭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리고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신설을 했어요. 관리비 항목을 신설한 배경에는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관리비에 대한 정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임대인이 계약 기간 중 임의로 관리비를 산정하거나 증액하는 부분들이 왕왕 있었거든요. 그래서 관리비에 관한 분쟁 사항이나 분쟁 사건들이 비일비재했었어요. 그래서 관리비 기재란을 신설을 한 거죠. 기존 표준계약서에는 보증금, 차임 항목이 주를 이루고 관리비 항목이 없었단 말이에요. 근데 관리비 항목을 신설함으로써 계약 체결 전에 관리비에 관해서 당사자가 충분히 논의를 하여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거죠. 그래서 사전에 관리비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한 겁니다. 관리비라는 명목으로 해서 약간 편취를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. 그런 것들도 분쟁의 소지가 있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방지가 될 수 있어서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그런 조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점진적으로 지금 임차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도 하시고 앞으로도 또 바뀌는 법들이 있으면 제가 다른 영상에서 또 계속 촬영을 해서 업로드를 하겠습니다. 앞으로 저희 하우스업 좋아요, 구독, 청취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고 그러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